자, 조금 전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 팩트로 넘어가겠습니다. 0.99%포인트 차이 초박빙을 벌이고 있는 이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이요. 이번에 신천지 민주당 개입 의혹을 두고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맞붙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당에서 쫓겨내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미 여러분이 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합수본에서도 근거가 나온 얘기를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김민석이 잘라요?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경선을 했는데 저를 징계하시겠다고요? 적어도 당대표 후보로 나온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제기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를 못 댑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부분은 지금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무책임하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여 대변인, 이 신천지 의혹 문제 그동안은 서로 다른 카메라 앞에서 공방전만 벌였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 카메라 앞에서 면전에서 조금 전 끝났어요. 맞붙은 겁니다. 의혹을 제기했다고 나를 징계하겠다는 거냐. 사과하라. 이렇게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가 징계 장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그러한 우려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게 사실은 너무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지금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물론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누가 유불리를 다 떠나서 신천지 관련 이야기는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이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최고위원들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전당대회가 매우 과열되어 있고 나오는 이야기들도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연설회 같은 데서 어쨌든 생산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집권여당 믿을 수 있겠다. 저런 당대표 후보들 참 믿음직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아주 따끈따끈한 당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 저희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미 전당대회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 갑자기 친명계에서 룰을 좀 바꿔보자라고 나서서 친창계와 충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원들이 투표를 먼저 하고요. 후보들 연설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것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걸 연설 이후에도 추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랍니다.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 쿠데타죠. 김민석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전당은 100% 투표. 100% 투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권도 의사표시예요. 저는 아무리 폭염이지만 날이 덥지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투표가 끝났는데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사후 투표 아니에요. 선호 투표로 고친 건 제가 불리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퉁치고 수용한다, 존중한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건 경기 중에 룰을 또 바꾸자.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쿠데타다, 폭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윤기찬 의원님 보니까 평일에 지역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주말에 후보자들 연설하고 그다음 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제 와서 룰을 바꾸자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친명계가? 저건 사실은 이제 많은 정당이 그렇게 해왔고 제 기억에는 국내심 계열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투표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장에 가서 또 투표한 분들이 있어요. 연설 끝나고 일부가 하고 있죠. 근데 저건 아마 투표율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두 번 하자는 거죠. 예. 요거는 말은 저렇게 막 돌려서 하지만
먼저 투표하고 나서 연설 듣고 한 번 더 투표하자라는 것은 어쨌든 투표를 높여보겠다라는 거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친명계 쪽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투표해가지고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한다. 그럼 뭔가 같은 전술적인 전략이 또 세울 수 있고 그런 식의 친명계 입장에서는 지도부 구성에서 좀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의 저 말이 맞아요. 이미 룰을 정해서 지나왔는데 지금에서 또 딴지 건다라는 것은 아니 저렇게 따지면 실제 민주당의 사전 투표도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투표에. 예. 아마 이제 지금은 오히려 사전 투표라고 치고 그다음에 본 투표도 도입하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 문제지만 룰 세팅이 돼서 이미 출항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룰을 바꾼다. 하여튼 뭔가 본인들 예상과는 달리 뭔가 같은 좀 투표율이 낮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